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스페셜 MC분을 모셨죠. 천의 목소리. 네. 이지선 성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아유, 네, 어서 오세요. 자주 뵈니까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지선 씨 혹시 뭐 최고의 자산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식상한 대답이긴 한데 네.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 이게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은 네. 최고의 자산이 뭐냐고 물을 때 건강이라고 바로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실은 뭐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근데 저는 항상 네네. 고민이에요. 과연 건강이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뭔가 이루기 위한 자산이냐. 오늘은 이제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과일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목포에서 올라오셨답니다. 목포요? 네, 무려. 자, 조승우 한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완전 배출 책의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조금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겠냐 이런 어떤 레시피 같은 거를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나요? 네? CCA 주스라고. CCA 주스. 제가 듣기로 까주스라고. 맞아요. 까먹지 까주스. 말라고. 까먹지 네. 말라고 네. CCA 주스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레시피가 캐롯의 C, 네. 캐비지 양배추의 C, 네. 애플의 A, 네. CCA 이렇게 해서 구성이 보통은 당근 제 손바닥만한 거 한 개. 그 다음 양배추는 요만한 양배추 4분의 1 정도 이제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근데 처음 드시면 양배추는 좀 맵고 아려요. 그래서 초보자는 조금 넣으시는 게 나아요. 맛있어야 먹거든 일단. 그 다음 이제 사과 중가 정도 2개 정도 넣으면 한 1리터 뭐 이제 이거는 본인이 맞춰야 되는데 500ml에서 1리터 정도 나오는데, 이게 믹서기 갈아가지고 네. 먹어도 되고, 네. 이것도 불편하면 이제 이걸 착즙해서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식이섬유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수 성우님은 네. 공사가 다 망하여 네, 공사가 다망하여. 본인이 직접 정성을 들여서 해 드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용하세요. 아침에 착즙으로 드셔보세요. 착즙. 네, 인터넷 배송이 지금은 당일날 한 거를 새벽에 배송해 주는 것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열을 일단 안 하는 게 살아있는, 원래 우리 인간이 동식물이 먹는 천연의 자연에서 온 거지, 자연유래 추출물은 이미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요리를 할 때 가열을 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을 먹기가 힘드니까 네. 그거를 효율적으로 착즙을 해서 드셔봐라. 착즙을. 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주문해서. 먹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딱 그걸 무첨가, 무첨가. 화학 첨가제가 전혀 안 들어간 거. 네. 예를 들면 뭐 어렵게 영어로 써진 건 다 안 먹으면 돼요. 소르비톨 뭐부터 해서 스테비아, 최근에 뭐 발암물질로 떠들썩했던 뭐 아스팜탄까지 해가지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전에는 그런 게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진짜 제로 콜라 엄청 먹고 그거 다녀요. 그 충격 받으셨죠? 뭐 바람이라고요? 아니요. 아스팜탄. 저 사실 충격 별로 안 받았어요. 왜? 저걸 내가 하루에 50캔을 먹지 않는데. 아니, 하루에 그러니까 2캔. 이거에 이제 쉴드 쳐주는 거에 네. 이렇게 그냥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스팜탄이 거기에만 들어가 있게 해요. 어디에 또 들어있는데요? 치킨무에도 들어가 있고, 치킨무 엄청 좋아하는데 국물도 마실 판인데 지금. 막걸리에도 들어가 있고, 과자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아스팜탄은 이건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쓰지 말라고 한 거지. 네. 화학 첨가제는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의 몸은 해독할 수가 없어요. 명색이 그래도 지성인의 대명사로 불리우시고 계시는 우리 네. 이지선 성우님조차도 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지. 나는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 55캔은 안 먹어. 근데 오메가3 먹고 있지, 단백질 쉐이크 먹고 있지, 다른 거 다 먹고 있지. 거기에 있는 화학 첨가제들이 다 몸에서 짬뽕이 돼서 하는데 아스팜탄이 거기에 수류탄 하나 투척을 해주는 거예요. 투척이. 다이어트 콜라 먹는 순간.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이어트 콜라 대신 그냥 콜라 드셔라. 그게 차라리 더 낫다. 왜?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설탕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설탕보다 200배, 300배, 600배 중독시키는 게 몸에 좋을까요? 단맛에? 네?
안 좋죠. 뭔가 혼나는 것 같은데. 혼나신 것 네. 같아요. 뭐 잘못하셨어요? 설탕이 안 좋은 거는 네. 첫 번째는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중독. 사람을 중독시키는 건 약물이에요. 중추신경계를 다 교란하고 뇌에 치매가 오는 거는 이 과일의 단맛이 아닌 자연의 단맛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든 단맛에 우리 인간을 왜 그래야 많이 팔거든요.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면서부터 아픈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고. 네네. 그러면 200배, 300배, 600배 강한 걸 쓴 게 다이어트 콜라인데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류 제로, 뭐 제로 칼로리. 거기에 여성들이 혹한 거죠. 네. 10대 청소년들이. 근데 그거 먹으면 비만이 더 온다고요. 아 정말요? 오. 왜냐면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치킨 더 먹고 피자 더 먹고. 맞아요. 그죠. 네. 네. 저 일반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래서 약간 네네네.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걸 계속 더 찾는 게 더 강하게 맛을 하는 거. 근데 밥을 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두 분이서만 사시니까. 해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하루에 세 끼를 다 일반식을 아니 밥을 먹는다는 게 약간 조금 뭔가 부족하고 더 단 거 먹고 싶고 그래서 조금 많이 사 먹는 편이죠. 그래서 시켜 먹고. 외식 사업이 계속 커져야 되니까 더 짠맛, 단맛, 매운맛. 요새 뭐 아이들이 10대 애들이 마라탕 먹고 이까심으로 탕후루 먹고 네. 허거 먹고 또 믹스커피 마시고 네. 스타벅스 가가지고 별의별 거 다 사 먹고 그리고 돈 내서 운동하고 맞아요. 돈 내서 또 살 빼는 거 먹고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그냥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채소과일 원물 그대로 드세요. 많이 먹으면 좋은데 그거 어려우니까 착즙이 효과가 제일 좋다. 아니 그 보통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보통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잖아요. 착즙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짜가지고 액체 형태의 주스의 형태인데 이런 믹서기로 손수 자체를 전부 다 먹는 것보다 착즙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책이 이제 채소과일 식책이 먼저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10만 부 넘게 팔렸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팔린 거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효과가 있다. 이미 확인된 알려지지 않는 진실만 그냥 엑시스만 뽑아서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고 제가 체득한 거. 그 다음 이제 완전 배출 책에 레시피를 해드렸어요. 근데 가장 공격을 당한 게 믹서기에 갈아 먹으면 뭐 영양소 파괴된다. 피자보단 나아요, 그래도. 그렇죠. 콜라보단 낫다고요. 그렇죠. 네. 그건 근데 이 세뇌를 계속 시킨 거지. 믹서기에 갈면 안 돼. 그럼 여기에 닿아서 착즙으로 넘어가는 걸 막은 게 바로 그 식이섬유예요. 가공식품에 식이섬유 들어간 거 보셨어요? 가공식품에 거의 없겠죠. 없어요. 네. 없어. 식이섬유는 수용성, 불용성 이렇게 두 가지로 똑같이 나뉘어요. 그러면 착즙을 해도 여기에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요. 믹서기에 갈아 먹어서 식이섬유까지 먹으면 좋죠. 근데 식이섬유를 소화를 못 해요. 지금 현재 우리 이선생 상태만. 몸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과일, 채소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하다고 하는 이유예요. 맞아요. 아니 제가- 왜냐면 네. 속이 너무 불편한 거야.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오늘 처음 뵀어요. 둘이 뭐 짜고 칠 것도 없고. 네. 근데 우리 이사님 제가 그냥 얼굴만 봐도 네. 몸 상태만 봐도 네. 채소 과일 먹으면 지금 소화가 안 돼요. 제가 화장실을 그래서 가요. 그거 먹으면 착즙된 그 ABC 주스 있잖아요. 그거 마시면 화장실을 바로 가요. 화장실. 맞아요. 좀 속이 안 좋아서. 그게 가공식품에 아니면 화학 첨가제 위장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다가 살아있는 효소나 이런 살아있는 정말 영양분이 들어오니까 반응을 해서 이제 완전 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게 불편하죠. 왜냐면 먹으면 속쓰렵고 더부룩하고 방귀 나고 트림 나오고 네. 설사하고.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피자 먹고 나서 아침에 엄마가 그래도 사과 먹으라 줬더니 막 속이 부글부글하니까 에이 안 먹어 이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견뎌내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ABC 주스를 계속 마셔야 되는 건가요, 아침에? 아침마다 드셔보세요. 제일 공격하기 좋은 게 이제 당에 관련된 거지. 설탕은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 과일에 있는 과당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달라요, 그 당은? 당연히 다르죠. 네. 과일에 과당이 문제가 됐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멸종했죠. 과일만 먹고 살았는데 수백만 년을. 그러면 다 당뇨 와서 혈압하고 고지혈증으로 다 죽었겠죠. 근데 가공식품을 먹으면서부터 각종 질환에 시달린 거예요.
당뇨 환자는 사과 한쪽, 배 한쪽 먹으면 벌벌 떨고 믹스커피 먹는다고요. 당뇨 환자들이 빵은 먹고. 그러니까 치킨은 먹고 부대찌개는 먹고 제일 발암물질이 들었다고 하는 건 그냥 꺼리낌 없이 먹게 만들어 놓고 이걸 먹었을 때 유일하게 완치시켜 줄 수 있는 채소 과일은 못 먹는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원래 우리 인간이 먹으면 몸이 살아나는 거를 등해시하고 있다. 근데 특히 설탕 대신 과일로 뭐 양배추나 배나 사과로 즙 내서 갈아서 그걸로 고기에도 재고 키위 같은 걸로 고기 재고 설탕 대신 매실청에도 그런 데도 넣고 그렇게 해서 다 완치가 된 사례들이 이미 셀 수 없이 많아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우리 한약사님 그 영상을 조금 리뷰를 좀 한번 해봤는데 댓글에 정말 이 까주스로 인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정말 간단하면서 우리가 쉽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뭐 류마티스 이런 약들은 병원에서는 평생 먹어야 된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해버리고 평생 먹는 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택만 내가 해서 딱 결심만 해주고 살아있는 음식만 들어와서 약 끊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수치가 다 정상화돼.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은 내가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러한 것들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3개월, 6개월이든 가서 검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면 약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약은 안 좋을 때만 먹는 겁니다. 현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완전히 해주는 약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암 완치시켜준 약 있어요? 없죠. 당뇨 완치시켜준 약 있어요? 없죠. 류마티스 완치시켜준 약 없어요? 없어요. 대려 당뇨 합병증으로 수십 년간 먹으면 손발 잘라내고 시력 멀고 암이 오더라. 그게 다 밝혀졌다는 거죠. 그럼 이 까주스 어느 양만큼 먹어요? 저는 최소 하루에 300ml는 드셔라. 아침에 최소 300.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요? 네, 언제나 꾸준히. 먹어도 상관없어요. 언제 먹어도 상관없어요. 어. 야식에 족발 먹는 것보단 낫죠. 네. 공복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점심 먹기 전에 먹는 건 상관없나요? 식전이 제일 식전. 좋아요. 왜냐면 과일이 공격을 받은 거는 식후에 먹어서예요. 식후에 먹으니까 뭐 지방간이 된다, 혈당이 오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공복에 먹기 시작하는 게 생활이 되면 그게 딱 2주 정도 걸려요. 왜냐면 살아있는 음식 안 먹다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증상도 오고 일단 혈당이 오를 수 있죠. 왜냐면 죽은 음식은 혈당조차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예 반응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공복을 유지한 상태로 그냥 점심에 그냥 깨물어 먹는 거예요. 당근 깨물어 먹고, 당근 먹고 네, 사과 양근, 먹고 예, 이렇게. 네, 사과 먹고 이런 방법은 좀 어떤가요? 그게 제일 좋죠. 아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럼요. 있는 그대로 원물 그대로 먹는 게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네. 어떠한 가공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죠. 이거를 뭐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이 접시로 이렇게 한 3-4접시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냐. 이거를 압축시켜서 판 게 영양제라는 이 마케팅에 다 빨려 들어간 거죠. 항산화 성분은 다 채소 과일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침 사과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침 사과 혹시 위에 안 좋은 건 아닌가요? 좋나요? 저는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다. 네. 네. 아침에 사과를 먹게 되면 음. 과일 속에 들어있는 대부분은 다 수분이에요. 네, 아침에는 제가 해독에 좋은 식사를 하세요. 소화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은 식사를 하세요. 물 중심의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바로 해독 작용이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에 있는 수분 그리고 뭐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을 굉장히 건강하게 합니다. 사과 하나 또는 2개 먹으면 변비가 다 사라져요. 네. 여성분들은 정말 추천해 드릴 만한 좋은 식사법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우르솔산도 있고요. 뭐 장수 유전자, 뭐 피세틴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장수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여러 성분들이 여성들은 좀 피부 미용에도 좋고 부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사과를 먹어서 굉장히 너무 몸이 좋아졌다.
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은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약 50세 정도였는데요. 이분이 폐경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몰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니까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아침 사과를 먹고. 아침 사과를 먹고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 네. 또 이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분께서는 요도에는 요로 결석이 한 3개월 정도 후에 네. 빠져나가는 아주 신기한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니고요. 네. 저도 제철에 사과를 꼭 먹고 있고 또 사과를 드실 수 있을 때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사과를 드시면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그래도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는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위산이 너무 분비가 많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 드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가 점막이 손상돼 있는 뜻이거든요. 위산에 의해서 스스로 계속 그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막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점막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레시피를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게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한 달 안 해도 뭐 일주일 안 해도 위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 나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사과는 신맛 과일이에요. 네. 신맛 과일이 아닌 단맛 과일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바로 전분도 많고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 베타카로틴도 많아서 위 점막을 재생시키는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신맛이 없잖아요, 바나나는. 네, 그렇죠. 이 바나나를 그냥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심심해요. 그래서 그냥 드실 때보다 바나나 하나, 또 무가당 두유 하나, 두유 뭐 시판되는 거 불편하시면 좀 두유 제조기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게 두유 하나 정도 분량의 아몬드 열알. 열알. 네, 네. 이게 꿀팁입니다. 네. 네. 이 세 가지 성분이 더해지면 아몬드에도 뭐 비타민 E나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이 세 가지 성분이 더해졌을 때 위 점막에 자극도 없고 굉장히 재생이 잘 되더라고요. 여기 살짝 소금 살짝 뿌리면 아주 네. 맛도 좋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먹으면. 네. 과일 말씀해 주시니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식사 전에 먹는 거 그리고 식후에 먹는 이게 차이점이 좀 있다면서요? 과일 먹는 법?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식습관 중에 굉장히 수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에요. 아, 왜 문제죠? 네. 과일은요, 이 하나로 에너지원이 되는 식사 정도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의 네네. 식사잖아요. 네네. 네.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한국인들은 식사 중에 밥도 드시고 뭐 김치, 나물, 뭐 생선, 고기 다양하게 드시잖아요. 네. 이미 이 위 안에 여러 음식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후에 또 과일이 들어오게 되면 과일 속에 당분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네네. 수분도 있고 이게 또 들어와서 또 섞이게 돼요. 에너지 과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소화도 네. 힘들고. 당분도 과잉이 되면서 이 식이섬유들이 적절한 당과 따뜻한 36.5도의 위 안에서 만나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 먹으면서 가스가 찬다는 분들, 또 나는 술도 안 먹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나 꾸준히 식후 과일 습관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섞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공복에 그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당뇨병 걸린 분들은 이 아침 공복에 사과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많은 분들의 이 당뇨 수치를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오, 네네. 네, 그런데 과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당에만 집착이 돼 있어요. 근데 과일의 당분과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쌀밥의 당분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네네. 흰밥 드시면서 혈당 수치 확 올라갈까 봐 엄청 걱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계신데 반면 과일은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과일 속에 있는 당분은 100g이면 5g에서 10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쌀밥 100g이면 당분이 몇 g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죠? 약 33g입니다. 굉장히 네. 6배. 예,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당 지수입니다. 당 지수. 예, 혈당, 포도당 수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각각의 음식들이 얼마나 빠르게 당을 상승시키는 그 속도를 측정한 건데요. 과일의 당 지수는 사과가 36이에요. 네. 그래도 당뇨인 분들은 좀 저당도 과일을 말씀드리는데 뭐 20에서 30 사이, 뭐 복숭아, 뭐 키위, 수박 대부분의 과일은 다 50이 안 됩니다. 포도도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쌀밥의 당 지수. 네. 50이 넘나요? 네. 50을 훨씬 넘습니다. 흰 아. 쌀밥은 70 정도로 높고요. 70이요? 네. 특히 현미도 음.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현미도 55입니다. 네. 그래서 당지수 측면에서도 더 위험한 거는 흰 쌀밥. 네. 그리고 밥이 더 큰 문제고 과일의 당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래도 과일에는 당분이라는 게 그래도 수분과 함께 주 성분으로 있기 때문에 네. 당뇨인 분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지시키는 과일이 있어요. 55 조금 넘는 당지수의 과일들이 있는데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네, 이런 과일들은 당뇨인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블루베리, 뭐 키위, 토마토, 복숭아 한 30 이하의 저당도 과일만 드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과일 드시면서 좀 소화 잘 되는 채소 좀 곁들여서 드시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오히려 더 인슐린의 민감도를 더 올려줘요. 그 말은 당뇨를 더 예방시켜주고 오히려 당뇨 있으신 분들이 크게 더 힘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체력적으로 더 좋아진다. 쌀밥 먹을 때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과일을 먹을 때 또 갈아 먹거나 이렇게 즙으로 해 먹거나 하면 뭐 영양소가 파괴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과일은 정말 무조건 생과일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네. 자연 그대로. 네. 이 생과일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준다라는 당뇨병을 예방한다라는 결과들은 논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일은 가는 순간 당분이 다 쪼개집니다. 당분이 다 쪼개져서 이 수분 형태로 마시면 혈액에 10초 안에 흡수가 되거든요. 당연히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빠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저도 과일 주스 그리고 과일 즙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씹어서 드시면 이 침을 통해서 천천히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단백질이나 뭐 계란이나 고기, 다른 지방 음식을 먹을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혈당은 올라갑니다. 물론 혈당 하나도 안 올라요.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심각한 혈당 스파이크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 식사를 저희는 온 가족이 하고 있는데 8년째 저희 당뇨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요. 저도 정상 혈당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신 분들만 저당도 과일 그리고 뭐 채소 좀 곁들이는 방식으로 드시고요. 혈당이 정상인 분들은 과일 드시면서 당뇨병 걸리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근데 과일을 그냥 씹어서 먹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과일을 갈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과일, 채소, 그리고 물 1대 1대 1의 비율로 그렇게 갈면 안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의 당분이 희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씹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갈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과일을 500g 먹고 또 배고파요 하는 분들은 또 이걸 더 드세요. 하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꿀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과일, 채소를 좀 많이 먹게 되면 훨씬 빠르게 지방 분해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에 조금 궁합이 잘 맞는 이런 음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같이 먹으면 좋은. 과일 드실 때의 이 중요한 점은요. 저는 모노의 식사법을 추천을 합니다. 모노 식사법. 네, 모노밀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한 종류 과일을 섭취하세요입니다.
네. 아, 네네. 네.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 하나만 다 드시고 저는 항상 500g을 추천을 하는데요. 500g은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면서 세계보건기구도 추천하고 있는 하루 먹어야 되는 신선한 과일 채소 양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복숭아 좀 큰 거, 큰 거 거의 500g 되더라고요. 네, 조금 작은 거 한 2개 정도. 그 정도를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또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섞이지 않는 하나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일을 온전하게 영양을 흡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한 8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심심해요. 하나만 먹으면. 그래서 세 종류 과일을 추천은 합니다. 뭐 사과, 뭐 복숭아, 뭐 포도, 또는 뭐 포도가 뭐 좀 달콤하다 느껴지는 분들 뭐 토마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대신 세 종류를 뷔페처럼 섞어 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 다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시면 위 안에서 이게 동시적으로 섞이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이렇게 섞이고 90%는 수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메론류 과일, 참외, 메론, 수박 이게 메론류 과일인데요. 이 과일은 좀 더 따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과일, 아보카도, 두리안 이런 과일들도 좀 더 구분해서 따로 먹는 것이 좋고 너무 섞어 드시는 것보다는 단순한 식사가 훨씬 완전한 소화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단순하게 완전하게 흡수하는 게 결국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공복 과일로 딱 한 가지만 뭐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좀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늘 제철 과일을 말씀을 제철 드리는데요. 우리가 4계절 동안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 제철에 나는 과일은 그 땅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뭐 햇빛이나 가장 좋은 에너지 상태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현대 영양학으로 계산할 수 없는 또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영양 성분들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철에 나는 과일 좀 충분히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이런 대표 음식이 또 있을까요? 결국은 혈당을 올리는 건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진 마시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돼요. 정제됐단 말은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쌀을 얻어서 거기서 갈면 이제 현미가 1차적으로 나오고요. 더 갈면 백미가 나오고요. 더 갈면 이제 가루가 돼서 떡을 만들잖아요. 빵이나 떡, 면 맛있죠. 그리고 아주 달콤하고 우리 뇌에서는 아주 포도당에 대한 탐닉을 이끌어내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빵, 떡, 면, 과자, 액상가당 그리고 단맛이 아주 강한 과일들 이런 쪽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아주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뭉뚱그려 생각한다면 내 입에서 단맛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다 혈당을 많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음식도 좀 있을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양질의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당뇨병 환자한테 보리밥 드셔라, 잡곡밥 드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거예요. 도정이 잘 된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 같은 좋은 탄수화물, 그리고 정제가 좀 덜 된 밀로 만든 게 호밀빵, 잡곡밥, 그리고 통으로 된 오트밀, 그리고 아주 소량이지만 삶은 단호박 같은 것들, 그리고 삶은 고구마 같은 것들은 좋은 탄수화물이 될 수가 있어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TV에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바삭한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는 걸 보면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식사 습관이에요. 오히려 보리밥에다가 나물 먹었던 우리가 훨씬 건강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첫 식사예요.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점심, 저녁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돼요.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 한 번 먹었는데요. 혈당이 200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10시, 11시면 어김없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정제된 탄수화물 또 먹겠죠? 그러면 점심 식사쯤 되면 아주 달콤한 게 또 생각이 나요. 이렇게 돼서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맛에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그 양질의 탄수화물 통곡류를 드시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야채를 많이 좀 드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쯤 되면 또 원장님 식단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 촬영 오시기 전에 혹시 무얼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의 식단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제 유튜브나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는 제가 먹는 거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데 제가 많은 것들을 먹어보고 혈당도 제 스스로 막 재보고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한 것이 첫 번째는 이제 계란을 많이 먹어요. 이제 정상인이라면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이 아니라면 2개 정도는 드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특히 아침에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요. 또 맛도 있고요. 또 보관도 편하고 요리할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은 상당히 좋고요. 2개 정도 먹잖아요. 혈당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콩류인데요. 두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있을 수 있고 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좋은 거고요. 대두를 그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죠. 저는 요즘에 낫또를 좀 많이 먹는데요. 낫또는요, 이 생유익균들이 많잖아요. 장에 가서 아주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낫또는 혈전을 용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아침에 뭘 먹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리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신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릭 요거트는요 고농도의 유단백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익균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릭 요거트에는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위 벽을 한번 싸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위를 더욱더 건강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단백 중에 무가당 스트링 치즈, 무첨가, 자연, 천연 스트링 치즈를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데, 요거는 뭐 아침에도 좋고 점심이나 뭐 간식으로 갖고 다니다 드셔도 좋아요.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정말 배고플 때 응급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도 저는 이제 많이 먹는데 섬유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대장 활동도 많이 좋게 해줘요.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U라는 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U는 그 위 벽을 보호해주고 위와 장의 궤양을 완화시켜준다, 이런 연구들도 많기 때문에 양배추도 채소로서 아침에 먹으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년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승전 몸뚱이죠. 네. 사람은 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물론 마음을 연구하고 또 심리를 분석하고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젊고 왕성하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나 대신 누가 아파주는 거 아니고요. 열이 나고 힘이 없고 뭐 중병에 걸리거나 하면 이 사람의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활동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중년이 된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들은 완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남성들도 보통 이제 폐경 완경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걸 영어로 우리가 메노포스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메노포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정서적으로 내가 마음이 이상해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완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몸의 변화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오는 거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중년 되면서 머리도 숭숭 빠지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주름 생기고 몸도 아무래도 좀 굽고요. 키도 좀 작아지고요. 거기다 걸음도 느려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중년이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번합니다. 아저씨니 할아버지니? 그냥 할아버지예요. 네. 또 아줌마니 언니? 아줌마인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몸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런 몸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 내가 중년에서 노년이 더 촉진,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급속 노화를 통해 가지고 중년의 나이를 살고 있지만 노년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기승전 몸뚱이, 곧 몸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에, 지금처럼 우린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세 시대는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은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세가 된 어르신들께 드리는 청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해 그해 100세가 된 어르신들께 청려장을 드리는데, 2024년 기준으로 이 청려장을 받은 분이 2,658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려장 받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똑같이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저거 바꾸어 가며 무병장수, 인공관절도 바꾸고 신장 바꾸고 간폐 또 심장 뇌 취환하고 이렇게 이거저거 바꾸어 가며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을 우리가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트랜스휴먼으로 살아가면서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트랜스휴먼 이거저거 바꿔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트랜스휴먼 중에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글 아시죠? 네.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이 트랜스휴먼이다 막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이 사람이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하루예요? 하루에. 그리고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지금 또 환율이 올라서 지금 한 14억이 넘고요. 그리고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 MC님 놀라셨잖아요. 남들이 보면 이거 약물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약물 중독일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방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을 믿지 않으니 이 커즈와일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공개적으로 자기 신체 나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64세에 측정한 신체 나이가 40대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유수한 여러 언론들이 다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시길래 신체 나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젊게 나옵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영양제를 100알을 넘는다고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양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우리가 100알 넘게 먹을 수 없으니까 몇 개만 찝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4개의 영양소를 알려준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제약회사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은 뭐 내가 아무리 젊든 나이가 많든 건강 기능 보조 식품이라 하더라도 의사 약사가 꼭 논의해서 드셔야 되는데 레이먼드 커즈웰이 얘기했던 이 4가지 영양소가 바로 뭐냐면 이건 영양 제품이 아니라 소니까요. 첫 번째가 오메가3예요. 이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발견한 물질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비싼 거 싼 거에 다 소용없고요. 그냥 드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타민 D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타민 D 충족하고 있는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골다공증 하면 비타민 D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비타민 D가 신진대사 전반 다 관할하고요. 지능뿐만 아니라 우리 우울증과 같은 정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코큐텐입니다. 이 코큐텐이 혈행도 당연히 돕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에 대한 그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산소 찌꺼기가 우리의 노화를 촉진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컨트롤 해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먹는다고 확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4번째가 이제 포스파티딜세린인데 기억력을 좀 살짝 그래도 향상시켜주고 인지 저하를 뭐 어느 정도 예방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그게 치매를 막아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오래 산다. 그러니 몸뚱이 관리가 먼저다. 그래서 영양제도 필요하면 드시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그냥 하지 말고 처방받아서 좀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강검진 잊지 말고 할 것. 중년이 되면 사실은 하지 말래도 해요. 저절로 약에 귀가 가고 눈이 가고 손이 가고 알고 보면 이제 이미 먹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홈트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중년이 되면 몸이 이래저래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아니면 정형외과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운동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처방해 주시거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또다시 처방을 받으셔서 하면 좋고 건강검진은 당연히 빠짐없이 받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대질환의 한 30%는 다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 찾아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한다면 제일 먼저 몸에 대한 안정성이 이어지는 정서와 또 관계와 이런 많은 나머지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